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노무현 탄핵을 거울 삼아서 저들은 지금 아주 치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엮으려고 온갖 조작 날조를 시도했고요. 끝내는 59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뇌물로 덮어 씌워서 탄핵을 시키고, 세월이 지난 지금 많은 증거들이 질비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들이 다들 드러나고 있고, 또한 당시 대기업 총수들의 증언들 거짓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진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청렴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시간은 2018년도에 돌아가신 LG 구본무 회장이 탄핵 정국 당시의 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진술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재단이나 돈 이야기는 없었다, 자, 이거고요. 검찰이 두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안종범과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을 단독 면담한 직후인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에 전경련 상금 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는 그런 겁니다. 대통령과 안종범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만약 이승철이 미르재단 설립 움직임이 있었던 무렵에 안종범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게 됐다면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검찰에서 3차례나 이 조사를 받았던 이승철은 2017년 1월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안종범의 주장에 대한 법정 증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각각 하나씩 만들라는 그런 전화 지시를 받았습니다. VIP께서 주요 그룹 회장들과 문화재단, 체육재단을 각각 하나씩 만들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규모는 300억 정도이다. 한번 확인해보고 설립 준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전경련 전무 박찬호에게 안종범이 말한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박찬호 전무가 4대 그룹 임원과의 오찬 모임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안종범이 말한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됐다고 보고를 하여 안종범에게 재차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종범은 그럼 2015년 7월 24일 2차 오찬 장소 헤드 테이블에서 말씀하셨나? 라면서 오히려 증인에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종범은 대통령이 일부 그룹의 회장들과는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 나머지 그룹들은 2015년 7월경에 열린 경제계 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말한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조금은 불분명한 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확인했을 때는 확인이 잘 안 돼서 확인하는데 2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 후 안종범은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2015년 10월 19일경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급하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니까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의 주장을 부인했고, 검찰이 대통령에게 안종범은 대통령이 회장들과 문화 및 체육 분야에 각 30억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려고 의견 교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안종범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검찰이 LG그룹 회장 구본무를 소환한 날은요 2016년 11월 13일이고 구본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16분부터 밤 11시 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본무 LG 회장을 조사한 사람은 김태겸 검사고요.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진술인가 대통령의 독대는 어디서 진행되었나요? 구본무 회장은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진행되었고 배석자 없이
저와 대통령 2명만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각 테이블 상석에 대통령께서 앉으시고 제가 대통령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검사가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문화 및 체육 분야 지원, 재단법인 설립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은 제2의 김연아 이야기를 하시며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 등을 위해 문화 및 체육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사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면 대통령이 진술인을 비롯한 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각 분야에 대해서 30억씩 10대 기업 합해서 한 분야당 300억 원 상당의 기금 마련을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구본무 회장, 기금 이야기도 없었고 돈 이야기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본무 회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설립이나 기금 출연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구본무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은 2016년 11월 13일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이날 밤 10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 조사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사람은 정일균 검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질문을 하셨고 갤럭시 X6 판매 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하셨던 것을 화제로 꺼내시면서 지역혁신센터 중에서 제일 먼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삼성에서 선도적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치사해 주셨고 당시 저도 대통령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시 행사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프랑스 파리 등 해외를 방문하셨던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 미래 성장 동력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T와 제조업의 문화사업을 융합하고 한류 문화 확산과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는 일에도 삼성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국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삼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문화와 산업의 융화, 한류 확산과 문화, 스포츠 분야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것은 없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기업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이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재단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도 구본무 LG 회장과 다르지 않았으니 알리바이가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넘은 저 특검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뇌물을 엮으려고 혈안이 되었었고 결국 묵시적 청탁이라는 희한한 죄목으로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구본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한 공소장을 작성하기 일주일 전이고요. 검찰의 공소장이 총 39장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공소장을 고쳤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을 하지 않았고 이는 이미 다 짜놓은 각본이 있었고 죄가 없어도 탄핵, 죄가 있으면 당연히 더 탄핵 이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블릿 사건도 그렇고 탄핵 전국대 전 언론사에서 날조 보도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방치, 배째라는 식의 법원과 검찰이 뭉개고 시간을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하루빨리 전 국민이 아셔야 할 거고요. 그래야만 좌익의 극악무도한 이런 짓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 말고는 현재 돌아가는 판을 보시면 좌우가 한 몸이 돼가지고 내각제를 밀어붙이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묻어버리고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영구적으로 살기 위한 폐악을 막을 방법은 우리로서는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각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반 이상이 거의 다가 탄핵 세력이기 때문에 내각제 말고는 지들이 살 궁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내각제 총리도 한번 해먹으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집권을 지들끼리 손을 잡고 맞잡고 국가와 국민이 소멸되든지 말든지 지들끼리 영구적으로 탄핵을 묻고 호의호식 살겠다라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한 분 한 분 이런 사실들을 전파를 해서 북으로 가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금 정상적인 국가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진실된 애국 방송을 제가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국민들이 속고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